네, 두 번째로 디지털 방식은 바텀업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래프, 그러니까 얼키설키 열려져 있는 걸 보시면 실제로 다대다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기서는 활발한 인터랙션이 이루어집니다. 나의 주장이 정답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주장이 엉켜서 그거를 통해 집단지성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산출물이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브랜드가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랙션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브랜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한 거죠. 자, 여러분들의 고객이 어떤 고객이 연락을 해왔어요.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하고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TV를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려면 TV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요즘은 디지털 시대라고 하니까 디지털 마케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죠?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도 디지털부터 해서 광고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청이 왔었을 때 어떠한 솔루션을 고객한테 제시해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정답은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탑다운 방식의 마케팅 방식과 바텀업 방식의 전통적인 것과 디지털 마케팅을 합쳐서 동시에 진행하는 게 경험상 가장 좋았습니다. 가장 좋았습니다. 정답은 거기에 있는 거죠. 같이 하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좀 둘이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통적인 디지털 회사와 디지털 마케팅과 아날로그 마케팅과 디지털 마케팅이 시너지를 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했었던 여러 가지 캠페인 중에서 광고 회사하고 디지털 회사하고 정말 시너지 쿵짝이 잘 맞아서 멋진 캠페인 했었던 거 잘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사실은 그 시너지를 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변화하고 이렇게 빠른 흐름이 있는 상황에서 고객한테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대처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쪽인 왜 그것이 시너지가 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왜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네네. 첫 번째로는 잘 아시겠지만 전통적인 광고의 예산이 무척 큽니다. 그리고 광고 회사의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요. 그에 비해서 디지털 업계는 저도 좀 오래 전에 빨리 시작했다라고 하지만 대부분 20년 안팎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사이즈도 작고 아직은 예산도 작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은 회사에서 전통적인 광고 회사에서 일을 받아가지고 일을 진행을 했었고 크리에이티브나 의사 결정 자체가 전통적인 광고 회사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두 회사가 같이 한다 하더라도 시너지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탑다운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날로그 방식의 일을 하는 겁니다. 파트너로서 일을 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디지털적인 사고방식과 아날로그적인 사고방식이 매우 다릅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디지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굉장히 시스템적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분석적입니다. 디지털의 장점이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디지털의 가장 큰 특징은 흔적이 남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날로그적인 여러 가지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이 가진 것은 서버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흔적을 남깁니다. 흔적이 남는다는 것은 데이터가 생성된다는 것과 같은 얘기이고 최근에 빅데이터라는 얘기를 많이 나오잖아요. 그 빅데이터가 사실은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광고주는 디지털 캠페인 할 때는 이게 CPC 예전에는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CPC, CPM 이런 게 어떻게 돼요? 클릭을 하거나 했을 때 다 트래킹이 되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클릭을 하거나 여기서 뛰어넘어서 실제로 디지털 마케팅이 소비자들에 대한 인지도에 얼마나 인지도 상승에 기여를 했는지까지 나가기 때문에 정량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것까지 결합이 돼서 사실 측정이 굉장히 난해해지기는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실제로 아날로그적인 사고방식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카피가 굉장히 중요하고 TV 커머셜의 한 방을 믿습니다. TV 커머셜의 한 방을 믿는다는 건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전략적인 요소로 결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 회사에서 2010년부터 오프라인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합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프라인에 계셨던 분들이 전통적인 광고를 하셨던 분들이 합류를 하면 자, 광고주가 이런 얘기를 했어. 우리는 TV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TV 스토리보드는 이렇고 이런 콘티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애니메이틱을 한 다음에 광고주한테 보여주는 거야. PPM도 하고 이렇게 업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가 전통적으로 했었던 방식은 광고주가 이런 얘기를 했군요. 그러면 이거는 웹사이트는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고 모바일은 이렇게 한 다음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이 잘 되면 TV로도 나갈 수 있겠죠? 라는 접근으로 갑니다. 두 가지의 접근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적인 회사와 아날로그적인 회사가 결합을 했을 때는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시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자, 한번 살펴보시면 브랜드가 브랜드를 파는 시대가 이제 아니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소비자가 브랜드를 파는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이 말은 브랜드의 보이스가 브랜드가 아니라 소비자의 보이스가 브랜드인 시대가 왔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컴퓨터를 사거나 모바일 핸드폰을 산다 하더라도 브랜드가 삼성전자에서 애플에서 이렇게 멋진 핸드폰이 나왔습니다 라고 자랑을 했을 때 그래 정말 멋지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친구가 이 폰을 써보고 이 컴퓨터를 써보고 이 제품을 써봤으면 그 친구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한테 훨씬 와닿는 거죠. 그래 나는 방동욱 사장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방동욱 사장님이 좋다고 했으니까 난 그거 살 거야. 이병하 회장님이 그걸 좋다고 했으니까 그분은 생긴 건 좀 약간 음흉하게 생겼지만 사람은 믿을만해 라고 하면서 그거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브랜드가 훨씬 더 고객한테 그러니까 소비자의 목소리가 훨씬 더 브랜드의 목소리로 들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마케팅도 한 방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소비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소비자하고 계속 가랑비가 내리듯이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서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너무 당연한 얘기를 왜 이렇게 하냐고요? 제가 오늘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요새 토토가가 엄청나게 인기지 않습니까? 토토가에 나왔던 진우션이 나왔고 그 다음에 김창렬하고 막 이렇게 라디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하는 얘기 중에서 자기네들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낀 세대라서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아날로그의 경험도 했었고 디지털의 경험도 해서 이 두 가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시대가 어디에 있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저는 그런 세대였고 여러분들 저하고 비슷한 세대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분들은 그 밑에 20대 분들은 어쩌면 디지털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의 개념 자체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아직까지 기업에서 많은 의사결정권자들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시대에 계시는 분들이라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생각의 차이점과 그 접근 방식의 차이점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만들 때 광고주를 위해서 설득을 훨씬 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했었던 프로젝트 중에서 한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